예, 공부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전 시간에 이어서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책을 페이지 볼까요? 음, 자, 이제 화면에 떴지요? 음, 자, 열심히 이번 시간에는 60갑자 부분을 정리를 해서 지난번에 이 갑자 아직 안 했죠? 갑자부터 하겠습니다. 갑자. 자, 갑목 계열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목에는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교재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에 자, 갑목 계열인데 갑목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갑목 자체에 경금을 대입해 보세요. 경금을 대입을 하게 되면 경금 밑에 갑목을 대입하면 편제지요. 그러면 편제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매우 간목은 자기 스스로 몽을 주관을 해가지고 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은 아까 저게 우리 전 시간에 그 갑인을 쭉 배웠지요. 그렇듯이 대장, 간목은 대장. 나이로 치면은 아주 어린 시절이에요. 그럴 때 이제 1살에서 한 뭐 몇 살 사이에 팔딱팔딱 뛸 때 막 뛰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방방방 뛴다. 순수하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어쨌든 이 간목이란 것이 자를 만난다. 자가 인연이 되는 거예요. 또 간목이 인연을 만난다. 이렇게 만남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거죠. 자, 갑은 견제라 그랬는데 자를 만나게 되면 자는 뭐냐면 이 뭐가 됩니까? 자는 이제 갑자니까 자는 자 인성이 정인이 됐죠. 정인이면서 수 자체는 자수 자체는 상관계예요. 예, 그래서 상관적 정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가 상관적 정인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갑자는요 다른 사람은 사교를 잘해요. 사교성이 좋아요. 갑자는 사교성이 좋으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온갖 다니면서 간섭을 해요. 이렇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간섭해주고 막 그러면서 사교성이 좋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주죠. 인성이 있으니까 탁 들어주고 굉장히 성품이 학자 타입이에요. 학자 타입이고 너무너무 어찌 보면은 부드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천적이고 가로 속에 낙천적이고 가슴이 넓고 낙천적이고 가슴이 넓고 자신감이 넘친다. 왜? 항상 엄마가 뒤에서 자기를 뭘 줘요? 젖을 주잖아요. 그게 이 갑자가 뭐냐? 엄마 젖 빨아먹고 있는 형상이야. 그게 얼마나 막 엄마 젖 주면요, 애가 모두기 다 세상 다 얻었지요. 엄마 젖 먹으면 최고지 뭐. 자, 의지가 강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대인관계가 좋다 했습니다. 갑자는 상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가 만나면 인정이 많아요. 인정이 참 많습니다. 막 도와주려고 하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도와주려고 그래요. 인정이 많고 하지만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그렇다 해서 그냥 이렇게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계산을 해요. 도와주갖고 다음에 나도 좀 받아 먹어야지 이런 이해타산이 좀 있습니다. 이해타산이 빠르고 그 다음에 공과 사가 분명합니다. 공사가 분명합니다. 갑자일주가 마음이 좋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공과 사가 분명하다. 무엇이 빠르고 이해타산이 빠르고 그렇습니다. 갑자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효신살이라 효신살. 효신이 뭐냐면요. 에, 엄마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엄마를 많이 따르고 또 어찌 보면 이 갑자가 만약에 갑자 사주에 수가 많다면 갑자 사주에 수가 많다면 틀림없이 마마보이입니다. 마마보이, 마마걸 엄마의 어떤 의지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남자 같은 경우에 갑자일주에
수가 많다. 틀림없이 마마보이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와 고부간 갈등이 생기게 된다. 자기 처와 자기 엄마가 싸우게 된다. 왜? 서로 뭐 하기 위해서 차지하게 그 아들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 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보면서 사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고 되겠고, 그다음 갑자는 또 어떤 그 보면 12운성을 보면은 갑자가 욕지에 있다까 욕지에 있을 정도로 굉장하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간 그게 어떤 도학기랄까 막 그런 게 있으면서, 그래서 갑자일주의 남자들은 조금 도학기 도학기가 있으니까 갑자일주의 남자들은 뭘 해요? 좀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갑자일주는 남편이 있으면서도 조금 마음속에 외로움을 느끼고 밖으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갑인은 아까 말한 대로 그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빨라요. 두뇌 회전이 빠르고, 그 다음에 추진력 있습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화끈한 성격에 추진력과 배짱이 있다. 굉장히 적극적이다. 자, 가로속에 두뇌 회전이 빠르고 화끈하고 추진력이 있다. 그리고 갑인은요, 관리를 잘해요. 관리. 왜? 둘 다 편집기지거든. 갑도 편제, 인도 편집기가 있어서 관리를 잘하는데 사람 관리를 잘해요. 사람 관리도 잘하고 물건 관리도 잘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독 같은 거, 그 다음에 큰 뭐 건물 짓고 그런 관리, 또 사람들 인사 관리 이런데 굉장한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배짱, 그게 문제죠. 지나친 배짱과 고집 때문에 인생에 굴곡도 있다. 아까 아침 사례 훑어봤는데 그분은 뭐 그렇게 갑인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갑인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죄다 신약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갑인은 그나마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자존심, 그 자기의 그또 줏대 없으면 그 어려운 환경을 파헤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죄다 신약인 경우에는 갑인은 괜찮아요. 그 정도는 충분해요. 그래서 갑인의 경우에 아까 요것처럼 뭐 인생 굴곡이 있다 졌다 이렇게 할 때에는 이 장점을 얘기를 하시면은 좋고요. 그렇게 갑인은 죄다 신약일 때는 신약 사주에는 장점이에요. 갑인은 장점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신강하다. 뭐 수복이 너무 많다. 그때 갑인은 여기서만 단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과 장점을 보는 방법은 일간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은 사주가 비견이나 밑에 지지가 비견이나 인성인 경우에는 비급이나 인성인 경우에는 신강할 때 흉하게 보는 거고요. 흉하게 보는 거고 지지가 인성인과 비급이 있을 때 만약에 그 신약한 경우에는 오히려 장점으로 봅니다. 단점에 장점. 알겠죠? 장단점을 그래 본다면 무조건 갑자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장점 단점을 얘기할 때에는 그렇죠. 갑인의 장점은 아까 말한 추진력, 배짱, 적극성 뭐 이런 것들은 엄청 좋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이분이 그렇게 집안에 막 그렇게 어려움에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그분이 끌고 가거든요. 집안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갑인이 아니면 어떻게 집안을 살려가. 그분이 현재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 집안에.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한번 사주 옆에 적을 때 머릿속에 났을 때 자 무신년에 갑인월에 갑인일에
마지막에 묘시면 어떻게 되나? 무게, 합화, 임, 예, 갑, 을묘. 아니다. 무게, 각기 합도, 갑, 을, 병, 정묘네, 정묘. 정묘. 그러니까, 자, 무신, 갑인, 정묘. 예, 그런 실제 사주예요. 실제 사주가 있다. 이분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야. 이 부분은 너무 배짱이 많고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이 또 목을 수목을 만났다. 골치 아프지요. 예,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 아버지 사망, 뭐 집안 파산, 자기 뭐 이혼 뭐 등등 뭐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이다, 공식이. 네, 공식이 있는데 일단은 갑이는 그렇게 보면 되고 갑진. 자, 갑진은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갑목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갑진은 아까 갑자 갑인도 뭐 명예욕도 있지만 특히 갑진은 명예욕이 강해요. 명예욕이 많고 두 번째 첫째 가로수입니다. 명예욕이 많고 그 다음에 추진력과 또 추진력도 있고 친화력도 있다. 또 자존심 한 번 더 써놨네. 자존심이 강해서 남에게 지는 것을 시기합니다.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성격이다. 자, 갑진일주일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갑진은요, 진토 지장간이 자, 을계무로 돼 있어요. 지장간이 을계무로 돼 있어가지고 자, 을을 갖다 갑목이 대입하면 상당히 자 급지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경쟁적이단 말이야. 지기 싫어하고 경쟁적이라는 것은 항상 그 밑에 뭐를 살펴요? 지장간을 살피는 겁니다. 그 성격을 올라가려면. 그리고 또 한편은 또 이제 을목은 지장간 얘기합니다. 진토서 지장간 을목은 한편은 또 뭐냐면 을은 이 경금에 대입을 하게 되면 정제요, 정제. 그래서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을목 성격이 굉장하게 수치에 밝아요. 수리에 밝고 굉장히 실리에 강해요. 현찰을 좋아해요. 실리, 현찰, 수리. 그런데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갑진일주가. 그런 비염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을개.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는 아까 위에 이은 갑자이지 갑자. 갑자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아까 갑자 했죠? 갑자 성품이 개. 개는 이때 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그 사람 만나면 처음에 보면요. 굉장히 갑진일주 만나면 맨 처음 이렇게 합니다. 자, 지장간 그러면 여기 보면 갑진은 신자진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보면 그 앞에 삼합이 사회궁이에요. 사회적 결합이에요. 삼합이. 옛날 그런 걸 배우실 것 같은데. 삼합이 사회적 결합이기 때문에 지장간에 있는 신자진 할 때 신자진하면 수국이잖아요. 그렇게 그 수가 말하자면 그 상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굉장히 친하게 강해요. 친화력이 강하다. 갑자도 친화력이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친화력이 강하니까 처음 만나면 막 악수해요. 손 내밀고 악수하고 막 아는 체래요. 근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을기가 을기. 앞에 이제 을개물 했는데 사실은 속에 있는 개가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 네, 삼합이 먼저 나타나요. 표면에 나타나요. 자, 맨 먼저 사람은 첫 인상이 뭐냐? 삼합이 먼저 나타나. 사회적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마음은 을이야, 을. 그 사람이 계절이야, 계절. 계절이 을이잖아. 갑진은 아직까지 목이잖아, 목계절 을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실리 따신다 했잖아. 그 다음에 또 남한테 이기려고 하는 지기 싫어하는 시기심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갑진일주 사람들은 다 만남이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잘해줘요. 자기 사근사근해요. 그 조금 살기 보니까 자기 걸 좀 챙겨요. 자기 이익을 좀 따지고 막 챙긴단 말이야. 조금 더 관찰해 보니까 지가 대장 되려고 그래.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토가 나오는 거예요. 을개무.
무는 이제 대장입니다. 대장적인 기질이고, 그런 이제 여기서 편제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편제는 자기 관리하는 거, 자기 손아귀 집어넣으려는 거. 그런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갑진일주는 그래서 성격이 복잡하나 복잡하나. 지장간이 갑자는 간단해. 자는 개수 하나가 있어가지고 너무 간단해. 성품이 간단순해. 애기 같아. 갑자는. 갑이는 조금 두 개거든. 물론 앞에 있는 변경하면 무변갑하면 무자는 그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빼버리고 그건 크게 안 하고 중요한 거는 보면 인신사회 할 때에는 인신사회는 아예 우에는 무 있잖아. 무는 빼고 얘기도 됩니다. 성격 따질 때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인신사회 할 때 우리 지상간에 무토는 생각하지 마세요. 마태고 성격 따질 때는 그냥 인신사회 그 우리 말하는 그 사생지에 있는 것들은 뭐만 따져? 두 개만 따져. 중간에 있는 거. 그래서 인목하면 병가만 따지라니까. 그 병은 뭐냐면 이 사람한테 병은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병은 식신이잖아요. 그 식신적인 성품이 있어요. 굉장히 빠르고 자기 나름대로 병하는 게 빠르기도 하고 식신적인 성품은 엄청나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그래서 관심이 많고 갑은 아까 말한 대로 설명해 드렸고 자 그래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갑오. 자, 갑오는 뛰어난 두뇌, 역시 뛰어난 두뇌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왜 새로운 것이냐? 지지가 그 화잖아요. 상관과 식신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식신상관은 새로운 걸 추구한다. 창조를 한다. 창조는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식신상관은 창조. 갑오는 뛰어난 두뇌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창조력과 예술성이 뛰어나다.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고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갑오가. 자, 갑오는 뛰어난 두뇌로 창조력과 예술성이 뛰어나고 현실보다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자, 갑오에 대한 설명 좀 들어갑니다. 책이 없는 건데 적어도 됩니다. 갑오는 갑목은 아까 말한 대로 편재적인 기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는 뭔가 하면은 정화의 정화, 본기. 원래는 이제 오화가 이제 우리가 병기정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인사, 성품을 따질 때는 병기 빼버리고 그냥 정화, 좌오묘유는 있잖아요. 좌오묘유를 할 때에는 앞에 있는 여기는 빼버려요. 빼버리고 본기만 따져요. 뭐가 성품 따질 때에는 지장간 할 때 성품 따질 때는 본기만 따지고 인신사회는 두 개만 따진다 그랬어요. 앞에 무터 빼버리고 따지고 마지막에 진술 충미는 다 따져요. 다 따진다. 그렇게 하면은 성품을 잘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갑오는 이것도 좌우묘이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이다. 오가 뭐냐? 정화다. 정화는 경금에 대입해 보면 뭐예요? 경금에 대입해 보면 정관이죠. 그리고 정관적 기질이 뭐냐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직하다. 합리적이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관이잖아요. 여기서는 갑과 오화에 대해서 상관은 뭐냐 말하는 기운이거든. 그래서 갑오는 합리적으로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변호사적인 그런 체질이 있어요. 변호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딱딱 따지기 때문에 조문 따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오한테 따지면 안 돼요. 갑오는 따지면 안 돼. 갑오한테 져야 돼. 너무 잘 따져. 정확해. 그렇기 때문에 갑오한테 싸움 걸지 마라.
맨날 장모님이 잘못하고 둘이서 얘기하다 보면은 내 입에서 미안하다 소리가 나오는 이 남편만 얘기하는 것 같다 보니까 남편이 가본 것 같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싸움하게 되면 뭐 자기 잘못 해놓고 자기 합리화로 최고 잘한다. 자기 합리화의 대가다 대가. 가보. 근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어, 나쁜 단점을 얘기할 때에는 그 사람이 뭐가 많을 때 신뢰할 때 말이야. 이 사람이 신뢰할 때 자기 단점이 많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요.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 안 해. 신뢰하는 사람은 그 합리 안 하고 합리 안 해. 예. 알겠어요? 항상 단점 얘기할 때에는 그 사람의 그니까 따지는 거 알지요? 항상 머릿속에 밑에가 인성과 지지가 인성과 급제가 아닌 것 같으면은 나머지 식재간이 있으면은 신약일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신강일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은 항상 보면 요거 그대로 요약하면 오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뭘 필요합니까? 항상 머릿속에 용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용신과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지. 신강 신약이 머리에 있고 이걸 봐야 동시에 나오지. 따로따로 놀면은 통빈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수준이 있어야 되지. 수준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 스님 말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쵸? 그러니까 중간사주일 때는 이게 반반 있을 때는 반반 있을 때에는 그거는 자 나중에 사례를 찾을 때 합시다. 그때 해드릴게요. 반맞을 때 해드릴게요. 자, 가보. 그리고 상관이라고 있잖아요. 가보 상관. 가보는 상관이다. 상관은 원래가 4개가 있어. 4개. 예, 우리가 나랑 상관이 4개입니다. 상관 4개. 가보와 반대되는 게 경자예요. 경자. 갑경충 좌우충 경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신해. 그쵸? 신의 상관. 신의 상관과 반대되는 거는 신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예? 신과 반대되는 거. 그 아까 경자이죠. 경자는 가오가 반대잖아. 박경충 됐잖아. 그와 같이 신해가 반대면 어떻게 되겠냐? 신해. 해수가 임수. 해는 충하는 충이 되니까 사가 나와야 되겠지. 우리 을이잖아. 을이 반대잖아. 신과 을은 반대잖아. 을신충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을사상간, 신의 상간, 갑오상간, 경단 그렇게 구성이 그래 된다니까. 항상 이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이 상간은 4개인데 4개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이 상간마다 다 특징이 있어. 똑같은 상간이 아니에요. 경자상은 경자는 경금은 아까 말한 대로 다음에 배우고 있습니다만 경금은 굉장히 주체성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자는 단순하지요. 단순하기 때문에 자는 굉장히 말을 잘해요. 뭐 어떻게 말 잘해? 아이처럼 말을 해요. 말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야 다음 얘기 또 하자 이렇게 합니다. 밤새도록 얘기하고 다음 또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경자다. 말하는 자체를 좋아한다. 아래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그런 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치원이나 요아원 이런 게 좋겠다. 주부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가보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해에 상관은 신의 상관은 신금이 보석과 같은 거예요. 굉장하게 예리해요. 그리고 예리하게 판단하고 이러면서도 말하는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굉장하게 신해니까 해를 어떻게 하냐면 뭔가 모르게 그 표현을 잘하면서 화장하듯이 꾸미듯이 막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는 화장을 잘한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말 자체를 갖다가 연구하면서 말한다. 그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MC들. MC가 말하면서 순간순간 제치를 하거든요. 머리 안 좋으면 절대 못해요. MC들이. 또 개그맨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MC 말고도 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머리 굉장히 좋아요. 순간순간에 아무리 뭐 그 시나리오 본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는 타고난 그런 아까 말한 뭘 잘한다 해서 화장 잘한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다. 사치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뭐냐면 이 멋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 보이는 거. 이렇게 보면 옷을 입어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 있잖아요. 있어 보 명품 같은 걸 잘 하시는 분. 상가 중에서도 이제 제일 그런 명품을 좋아하는 성공이에요. 시내 일주일 사람들이 또 홀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시내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아는 게 뭐 안 했어? 을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연극꾼이 연극하는 사람이야. 연극을 잘해. 누가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은 꼭 있는 듯이 만들어서 막 표현을 하는 거라. 남편하고 친구가 둘이 놀아요. 대신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딱 왔어. 그러면 금방 막 그 연극을 하면서 막 누구 하면서 막 연극을 해가지고 남편이 훅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연극을 잘한다. 연기를 잘한다. 그리고 이제 폼 어떤 폼이냐면 굉장히 그래도 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옛날 고풍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모시가 있고 이렇게 아주 고풍스럽게 부채 탁 들고 고풍스러운 정도로 보여주는 그 정도로 고풍미 상당한 그런 미를 갖고 있는 남자 같아도 굉장히 멋있는 남자 있잖아요. 아주 애스러운 그런 풍모, 선비 같은 그런 풍모를 보시는데 그것이 다 꿈인 거다. 꿈인서 하는 거다. 이게 그렇게 대본이 있으면 너무너무 연구를 잘하는데 대본이 없으면 뭐래? 머릿속에 대본이 있어야 돼요. 대본이 있으면 잘한다. 그 상관이라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그때 가서 또 보고 이래 하다 보면 끝도 없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쭉 보면서 아이고 이 생각보다는 야 십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렇게 참 많은 거구나 하는 걸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신은 정열적이고 정열적이고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갑목이 그 리더가 있잖아요. 그다 신금이 또 평간이잖아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재다능하고 인정이 많지만은 또 허점은 끈기가 좀 부족해요. 끈기가 부족하고 집중력이 모자란다. 다재다능하고 인정은 많지만 끈기가 부족하고 집중력이 모자란다. 자,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신은 갑목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대장이라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 하는 거. 그 신금은 이제 구분해 보면은 신금은 문자 빼버립니다. 문자 빼버리고 이제 그 속에 임경이죠. 임경 맞죠? 임이고 경이 있습니다. 임은 뭔가 하면은 병금이 대입하면 식신이에요. 식신성이 있고 여기서는 편인기다. 그렇죠? 여기서 임은 갑목과 대비해서는 편인이다. 그러면 뭐냐면 식신적 앞에는 원래 본성을 얘기해요. 식신적 편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식신적 편인이다. 무슨 소리냐? 굉장하게 영어공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응? 네. 그러면서도 편인이니까 뭐 특수 분야잖아. 그 특수한 분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어떤 애를 봤더니 애가 공부를 하는데 요새 아이들이 뭐 한자 잘 안 하잖아. 근데 얘는 지 혼자서 한자 그 뭐 몇 급 있잖아요. 뭐 1급인가 2급 도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그런 거 안 하는데 지 혼자서
튄다고 이렇게 편인기가 있어가지고 튀고 갑신일주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깊이 막 파고드니까 엄청나게 잘 다뤄요. 그런 재주가 있더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경은 뭔가 하면 경은 원래가 경험은 경험이 되면 비견이죠. 그러니까 고집 세지. 자기 조절성 강하지.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대비하면 편관이잖아요. 편관은 뭐냐면 복종을 잘해. 복종. 인내심이 강해. 책임감이 강해. 복종과 인내심과 책임감이 강하고 그 다음에 임수가 뭐냐면 이 사람 임수이기 때문에 윗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듣는 거라 애가 애가 가면 안 돼. 자꾸 얘기를 생각하면 윗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윗사람 좋아하겠나 안 좋아하겠나. 그렇죠. 그래서 갑신은 어느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굉장하게 그 조직에서 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철밥통이라는 말은 철밥통.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윗사람들한테 뭘 받아요? 신임을 받고 일을 잘하고 합니다. 그러고 이거는 마치 그런데 멀리는 가지 않아. 그 직장 안에서 잘 놀아. 그게 창조력이라든지 이건 떨어져. 직장 안에서 잘 노는데 멀리 나가지 못해. 그러니까 뭐냐 요거 같아. 건투링 있잖아요. 건투링 속에서 건투 잘 치는 거야. 싸움 잘하는 거야.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잘한다 말이에요. 그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또 철밥통이다. 뭐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 하고 장점은 그런 게 이고 단점은 보면 말하자면 만약에 갑신인데 이 사람 신강하면 장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신인데 금이 너무 많고 신약하다. 그럼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단점은 뭐냐?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리고 금이 또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감목이. 인내심이 부족하고 스트레스 받아가 직장 그만둘래? 안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아까 말한 대로 신강한 사람들은 철밥통이고 위에 사람이 좋아하고 막 그래 되는데 장점이 나오는데 신강한 사람들은 뭐냐면 직장을 계속 옮기는 거야. 뭐내 묻겠다 또 안 됩니다. 갑신을 얘기할 때 신약을 나눠서 다들 장단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주 공부할 때에는 신약을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제대로 하고 통변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갑신이 손님이 뭐 철밥통 했는데 계속 나오긴 나오네. 요거는 제대로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자, 갑신이라도 뭐가 많아? 금수가 너무 많아. 금수란다. 먹고 식재가 너무 많아. 식신, 화, 금 너무 많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항상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갑술. 갑술은 말솜씨가 좋아서 처세가 뛰어난 사람이다. 뛰어난 머리와 지혜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충분히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장점이 있다. 요것도 신강할 때 한 소리요. 장점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뭘 본다고? 신강할 때 얘기하는 거다. 식재가 아닐 때는 식신 재성 상관일 때는 신강할 때 장점을 얘기해라. 단점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갑술은 대개 보면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좀 좌절을 또 잘해요. 좌절 잘하고 또 그다음에 너무 스피드하게 나가다 보니까 너무 빨리 막 처리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고. 그리고 갑술일주가 만약에 사실 재성이 너무 많다 이러면 돈에 대한 집착이 많아가지고 일하는 게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요 보면서 신강과 신약을 구분하면서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자, 신금을 또 술을 해보라 하겠습니다. 술은
갑수술은 신정무라고 그래요. 자, 신. 이 사람은 그러면은 술이니까 삼합을 따지면 인호술이죠. 인호술 화다는 화. 그러니까 이분은 화가 뭐냐면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첫 만나면 굉장히 사교성이 좋다. 당연하죠. 이 사교성이 좋다. 근데 조금 사귀고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신금이 보이는 거야. 신금. 신금이 뭐냐면 신금은 정관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기 빠지 보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뭘 많이 따져요? 정관 합리에 따지고 때에 따라서는 뭐 그냥 조금 또 깐깐한 구석이 있더라 이 말이야. 갑순이 처음 보니까 굉장히 사교적인데 자세히 보니까 좀 깐깐해. 그 규정도 좀 따져서 갖고 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봤더니 역시 무토야. 지가 대장하려고 하는. 나중에 봤더니 대장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갑진과 반대로 보면서도 대장은 똑같아요. 대장 기질은 있고 자기 스타일로 하려는 것 같은데 갑진은 아까 말한 대로 사교적인 게 더 보이고 이기적인 게 더 보였다면은 갑술은 중간에 신금이 가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 까끌한 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 차이점이 있더라. 미묘한 차이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잘 동시에 보면서 6개의 글자를 봤는데 이제 딱 보면 이제 간목을 가지고 6개 글자가 딱 나와놓고 어떤 성이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짚어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 봐요.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상담했는데 갑진과 갑술이 있더라. 갑진과 갑술이 있는데 두 사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좀 더 자기 주대를 더 자기 주체성을 더 잘 내세울까? 응? 갑술? 갑술도 갑술인데 갑진이 훨씬 더 강해요. 갑술은 꺾여요. 신금 때문에. 신금하고 그게 좀 꺾이기 때문에 조금은 갑진이 훨씬 더 싸우잖아요. 싸우면 갑이 제일 좋아하는 땅이 뭐냐면 진토예요. 진토. 갑이 제일 싫어하는 땅이 술토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살아가는 운세도 보면 갑진이 잘 살아가요. 갑술은 조금 보면 뭐가 많아? 중간에 고비가 많아요. 막 얽히고 설키게 많아요. 특히 갑술이 신약하면 더 해요. 갑진은 신약해도 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부딪혔는데 갑술은 신약할 경우에 여러 가지 고비가 좀 많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찾아내고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 보면서 상황을 살펴보면서 나오는데 그래도 그게 뭐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죠. 근데 혹시나 이런 얘기 할 때 보면 본인이 그런 사주가 있을 때는 스님이 얘기를 하면 이러는 게 많이 있던데 항상 나는 학문적 얘기하는 거고 그걸 나는 모르야. 그렇게 항상 그렇게 자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사례가 나왔네요. 봅시다. 경자 43페이지 봅니다. 경자, 경진, 갑자, 개윤대 갑자일주예요. 자 봤더니 갑자일주 지지를 살펴봤더니 지지가 조금 뭐가 많아요. 물이 많지요. 신자진대 있죠. 그죠? 다행인 것은 갑목이 진토를 만났으니 진은 뭔가 하면요. 월을 보면은 그래도 봄이에요. 봄. 그래서 다행히 봄인데 이 약간 이 분이 보면 옆에 있는 갑목이 경금한테 딱 이렇게 그걸 받고 있죠. 양쪽에 금이 그죠. 그러는데 이쪽 옆에서는 보니까 유가 또 이 자나 유가 또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바란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금이 금생수에서 수생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금이 많아도 물이 받아서 금을 갖다가 받아서 올리는 거구나. 이렇게 보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학문성에 학문성이 많아. 갑자는 학문성이 많다. 인성이 많으면 학문이 많아요. 학문이 많죠. 지지에 인성이 많다 말 학문이 많아요. 인성이 많아서 학문과 관련
좋고 수용성이 좋다 말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좋더라. 자, 학문성 신살은 우리가 문창이 있고요. 문창성이 있고 저 학당이 있어. 학당. 문창과 학당과 문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갑자는 낙천적이라고 해서 낙천적인 성격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낙천적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공사가 분명하고 위에 얘기한 겁니다. 공사가 분명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자신감이 넘친다. 위에 얘기한 걸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분이 이제 직업이 공학 박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학 박사로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학자가 돼 있는 경우에는 학문성이 많아서 인성이 많은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그것이 인성이 자기한테 뭐가 됐습니까? 용신인 경우에 좋은 경우. 이 사람은 경금이 막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찌 보면 관다 신약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도 그걸 빨아들이는 것이 수가 빨아들이는 것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흘러가서 그렇게 학문성이 뛰어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창에 대해서 문창은 어떻냐면 자, 위에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가벌병정 무의경 임계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계절 그렇게 간목은 봄입니다. 봄이니까 다음 계절은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간목은 사화가 문창에 해당합니다. 사화. 을도 다음 계절이죠. 다음 게 여름이잖아요. 오화. 그 다음에 병은 다음 계절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병신, 그 다음에 정은 당연히 정류가 되겠죠. 정류, 병신 정류가 뭐다? 문창이다. 자, 문창이 뭐라 그랬어요? 다음 계절. 다음 계절. 머릿속에 다음 계절. 그 다음에 이제 무하고 기는요, 병정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무는 무신, 그 다음에 기는 기유, 무신기유는 문창이 나온다. 그 다음에 경은 뭐냐면 다음 계절이 해요. 수의 해. 경은 해. 그 다음에 신도 자. 그래서 경은 해, 신은 자. 그랬고 마지막으로 임은 다음 계절이 봄이 목이에요. 그래서 임은 인목. 개수는 묘목.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계절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일주 공부를 할 때 일주로 딱 만들어지는 글자 6글자가 나와요. 문창이 6글자가 다시 정리되면 글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갑사는 말이 안 되잖아. 어로도 말이 안 되잖아. 말 되는 걸 추리 보니까 병신, 무신, 정유, 기유 다 이건 편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민, 계묘, 식신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자 편제에 해당되는 건 4개, 식신에 해당되는 2개인데 원리는 뭐냐면 다음 계절. 알겠죠? 문창인지 뭔지 아리까리하다 싶으면 다음 계절 이렇게 생각. 다음 계절에 나오는 것이다. 한문도 보면 병신, 무신, 정유, 계유, 이민, 계묘. 자, 그래서 문창 정리해드리고 학당 비슷비슷한데 조금 차이 나요. 학당은 일간을 기준으로 생하는 것. 자, 생한단 말은 뭐냐? 전 계절을 말해요. 거꾸로 아까는 다음 계절이 아니고 전 계절. 자, 봅니다. 갑을 봅니다. 갑은 전 계절이 해죠, 해. 그다음 을로 해. 같이 가세요. 해로 본. 갑, 을 같이 해로 본다. 해. 음은 뭐 따로 안 보고 갑을 함께 학당은 해로 바꾼다. 병정은 전 계절 인이다. 같이 병정은 인으로 바꾼다. 무기는 병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인이더라. 경신은 전 계절이 사다. 경신은 사다. 임계는 전 계절이 신이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여기서 또 글자가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앞에 아까 얘기했던 뭐 갑해란 말은 안 나와.
을해 나왔고 병인 됐고 정인 없고 병인 그렇게 을해 병인 무인 그다음에 신사 그다음에 임신 그렇게요. 병인 정 병인 정 예. 그렇죠? 을해 그렇게 무인 그다음에 신사 임신 그렇게 전 계절이니까 생지다 뭐 생지 그죠? 생지에 해당되더라. 문곡은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또 거의 문곡이나 학당이나 참 비슷해요. 그런데 음가는 다 편인을 뜻해요. 음가는 편인. 그래서 음간을 편인을 뜻하는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음간은 정묘 같은 게 기묘. 그 다음에 계유 이렇게 편인이 해당하는 것이 주로 문곡이더라. 문곡 기억을 하면 편인이 거의가 많아요. 편인은 문곡이 하고 그 임신이 편인이잖아요. 임신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학당도 되지만 문곡도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편인 말고 이제 현관도 두 개가 하나 있는데 기묘하고 무인이 들어갑니다. 그건 왜냐하면 병인정묘가 아까 지게 문곡이를 했기 때문에 병정을 같이 가는 것이 무기가 같이 가니까 무인기묘가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곡은 병인정묘, 무인기묘의 임신계유 그렇게 문곡인데 학당하고 비춰보면 좀 비슷한 것도 있다. 어쨌든 요 글자들이 뭐 학창, 문창, 학당, 문곡 이런데 거의가 요 일조들을 그다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뭐 꼭 문곡 아니라도 좋습니다. 병신, 무신, 정유, 기유, 이민, 계묘, 병인, 정묘, 무인, 기묘, 임신, 계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있으면서 뭐 인성도 같이 겸해 있더라 그러면은 그분들이 확실하게 학자로서의 나가는 길이 많더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가로를 만들어 놓지 않고요. 바로 이제 사례를 보게 되고 갑자일주에 축으로 태어났어요. 다음 페이지 보고 있죠? 갑자일주에 축으로 태어났는데 병자, 신축, 갑자, 기사인데 28세에 대한 남자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이렇게 사주를 관한다, 바라본다 이렇게 볼 때게 간목이 겨울에 태어났어요. 겨울철에. 이걸 보고 우리는 겨울나무라고 해요. 겨울나무지요. 간목이 겨울나무에 태어났는데 수가 많지요. 그래서 겨울나무에 금수가 많아서 화운으로 흘러야 한다. 4세부터 28세까지가 금수 흉신운으로 4세부터 8세까지가 천간으로 보면 수운이 흘러갔어요. 수. 병신 이게 아마 잘못되었다. 이게 자체가 잘못됐네. 병신 임계 가불병 맞나? 자, 저기면 맞네. 맞습니다. 그렇고 금수가 흉신이고요. 몸이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보면 사주가 특징이 뭐냐면 합이 많은 사주예요. 박귀합토, 자축하, 병신하, 자축하. 그렇죠? 자축이 두 개 합이고 얘가 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가 희한하게 그리고 이 이제 사주는 간목이 물이 많으면요. 물이 많고 겨울철 태어나면 간목이 약해가지고 부목이래 부목. 붕붕 떠가지고 나무가 썩었다. 썩은 나무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서 태어날 때 굉장히 약하게 태어나고 수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있는 천간에 있는 병화가 자 병자지요. 또 월간에 초월에 태어났지요. 월에 있는 신금이 병신도 합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너무 약해졌어요. 심장이 어릴 때부터 심장이 잘못돼 태어났어요. 심장 판막증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잘못돼가지고 어릴 때게 이상이 태어나가지고 대수술을 많이 했어요. 선정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또 장기가 살이 많잖아요. 장기가 붙어 태어났어. 이렇게 이상하게 붙어. 장기가 붙어 참 그러니까 장기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장기가 떨어져서 활동하는 장기가 붙어가지고 지금 뗄 수도 없대 이거는. 뛰면 죽는데. 그래 이상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어머니가 원래 당뇨병 환자예요. 원래 당뇨병 환자는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결혼하더라도 애 놓으면 안 돼요. 당뇨가 있는 애들은 환자들은 애기를 가지면 처녀 때 당뇨병이 있었거든요. 그게 애기를 놓으면 애가 합병증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너무 힘이 들었고 기해년에 기해도 해자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축 이렇게 해자축 기해년에 모친상을 당하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자, 해자축 방합, 해자축 방합에 자축이 원래 있잖아, 그죠? 자축이 있을 때 해가 오게 되면 해다축이라 그래요. 그럼 방합이 되게 되면 흉신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사주의 원래가 자가 내한테 수가 나쁜데 근데다가 자축이 있잖아요. 이때 그 사이에 들어가면 해가 하나 오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방합의 흑자가 해를 부르는데 이 해란 놈이 해달축이 되게 되면 그 해에 큰일이 생겨. 실제적으로 기해년에 모친상도 당하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당뇨병 합병증이며 젊은 나이에 당뇨병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여 가두주인공을 출산한 것이 운이다. 원래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굉장히 합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해보면 알지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같은 위치에 있어요. 항상 그 사주 우리가 그 힙성까지 보면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보면 할아버지가 그해 돌아가셨어. 며느리 중에 사주에 합이 많고 우유부단하고 그렇게 사주 합이 많으면 성질이 우유부단해요. 끈기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 계묘년에 금년에 이제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하고 우울증과 정신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제 상담을 받은 분인데 각기합도 합으로 아버지 사이가 엄청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도움이 안 돼요. 왜? 이 사람한테 감목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목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털은 필요 없어.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금 유산 조금 남겨놨잖아요. 엄마가 막 나름대로 막 그 없는 해 줬다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주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돈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 그게 아버지가 도움되나 안 되나? 이 사람은 유일한 자기 도움은 엄마인데 엄마 돌아가셨잖아. 그래도 엄마도 자기한테는 수니까 지금이 수니까 자기한테는 큰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물은 붕붕 뜨게 하거든요. 겨울철에. 오직 자기 필요한 거는 자기한테 딱 필요한 거는 이제 목이요. 목. 그래서 친구를 좋아해요. 항상 친구를 좋아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친구를 좋아하니까 참 그렇죠.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든 친구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친구가 또 이별을 했어요. 이성 친구가 충격이 크겠죠. 그렇게 죽으려고 그러지. 자, 아무튼 이제 사주를 한번 보세요. 밑에 44페이지 아버지 사주 참고로 보십니다. 무신, 병진, 을의, 무인. 아버지도 을이지요. 아버지도 또 인성이잖아요. 참 희한하죠. 아들도 인성인데 아버지도 인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을목인데 토가 많잖아요. 토가 하나 둘 세 개는 돼요. 그게 돈을 참 좋아해요. 여자도 좋아하고. 그게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떨어져 있었어요. 네, 아빠가 자꾸 바람을 피우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이런데 아빠는 아들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빠가 아들 돈을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주식을 다 했으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정리, 계묘, 영인, 갑신. 엄마도 보니까 봐요. 제다신약이지요. 엄마도 경인인데 목이 이래 많아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상담하는 분 중에 그런 분들 중에 제다신당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제다신당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가 있으면 자기한테 이 어머니는 토가 가까이 없잖아요. 그래서 토가 저 멀리 미토가 멀리 떨어지잖아요. 해묘미 해가지고 목골 병에 보는데 이 경금이 자기가 살라 그러면 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가 너무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돌아가셨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제다신약 아빠도 제다신약 엄마도 제다신약 이 아들도 제다신약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게 제다신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삶이 어려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무 욕망이 커서 그래요. 욕망이 너무 커서 재물이나 욕망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걸 좀 내려놔야 해요. 그건 잘 안 돼요. 참 잘 안 돼요. 그 타고나신 분들은 막 아까 어제 그 내가 얘기했잖아. 그 선생 한의사 선생님, 네. 예, 저 폐수종이 있으면서 치료하신다는 분이 있잖아요. 예, 다리 아파 보면서도 그만 못 두는 거예요. 그분도 완전 제다신이에요. 그러니까 제다신양 사람들은 뭘 둬야 돼요? 예, 예, 재성을 좀 내려놓은 그 마음을 가지면은 운이 트입니다. 예, 운이 트인다. 개운이 된다. 개운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갑인. 자, 여기까지 끝내고, 조금 늦어도 끝내고 가겠습니다. 예, 경신, 다음 페이지, 갑인. 경신, 갑신, 갑인, 경인. 자, 이 갑인은 근록이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주를 보니까 신금이 참 많지요. 신금도 많고 또 목도 많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금도 강하지만 목도 강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강하게 있으면은 관다 신약이지만은 괜찮아요. 운이 어릴 때부터 수운을 흘렀잖아요. 그래서 운이 어릴 때 수운을 흘렀고 또 그 다음에 수 다음에는 목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수목을 흐르니까 이거는 큰 문제 없고 아마 바둑 묻는다. 참고로 바둑이죠, 바둑. 바둑 돌하고 바둑하고 요거는 목으로 봐요. 목으로 봐가지고 바둑과 바둑돌 이런 거는 목으로 봐가지고 어쨌든 이 직업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갑진 축으로 태어나. 갑목이 겨울철 태어났어요. 자, 겨울철에 나가지고 춥다 말이야. 춥는데 이 사주 특징인 갑진은 백고대살이에요. 그 축진 파살이라고 말하자면 좀 그게 많아요. 여러 가지 오진도 격각살, 진사오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욕과 추진력이 있으며 재관, 재성도 있지만 재성보다도 관성이 많아요. 재성도 있고 토가 두 개고 재성도 있고 관성이 많아요. 재관이 많은 사람. 재관이 많다. 그렇죠? 재관이 많아 신장한데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수가 있으면 좋겠죠? 예? 아주 수가 없는 것이 아쉽다. 중간에 축진 발살이요. 오진 격가살이니까 아마 이분은 살아가면서 조금 부침이 많을 겁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21세 연세대학교 다니시는 분인데 졸업생인데 아마 사주가 좀 힘드는 사주예요. 자, 그 다음에 기해, 정축, 갑오, 경호. 자, 얼핏 봤더니 갑목에 화가 많지요. 화가 많습니다. 그게 상관이 많은 사주예요. 많고 또 중간에 봤더니
축이 쏟아나가지고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주예요. 이 사람 도와주는 사주가 수나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목이 있으면 좋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갑오 상관이고 축오 기문 관살이고 오오가 자영이로서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식다 신약이다. 식다 신약이면 좀 나중에 조금 힘들겠죠. 여러 가지 그 치과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중간에 뭐 직장 그 아이들이 직장 아이들이 애도미겠죠. 오 상관이 많고 이러면 애미기요. 돈도 직장도 뭐 저희 또 부인 되시는 분도 예를 좀 이고 치과 원장님이시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람. 자기 스스로는 어려움이 많아. 자, 다음 봅니다. 비유, 신유, 갑신, 갑술. 아까 말한 갑신이 떴네요. 갑신 편간에 아까 말한 대로 이 굉장히 직장 생활 잘한다 그랬지요. 방송인 임승민 씨라는 분입니다. 이거는 신유술 격각이고 정열적이고 뛰어난 리더십이 있고 다방면으로 재능이 출중합니다. 근데 사주를 자세히 보면요, 이분이 일찍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수목운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목이 40대가 30대도 간목이 청한떴지만 40대가 지지가 보면 수고 40대가 얼레이 왔지요. 이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두각을 자, 운도 좋지만 사주도 그렇지만 운이 좋아야 된다. 위에 그 사주는 뭐 그렇게 크게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보다시피 조금 그 사이에 갑신을 주에 수가 있으면 어떻게 했겠냐. 수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사주가. 자, 그 다음 6번째 갑오, 임자, 경술, 갑술이 두 개 떴어요. 갑술은 편리로서 말솜씨가 좋다 그래서요. 우리 아나운서 김성조 씨 아시죠? 네, 그분입니다. 뛰어난 머리, 지혜와 사회활동을 하여 자기 주장을 설득하면 충분히 설득해 나간다. 그런데 운이 참 좋아요. 운이 지금 보니까 운이 뭐 갑인, 을묘 뭐 이렇게 쭉 흘러서 운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운덕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도 사주지만 운이 좋아야 된다. 갑술은 상당히 말솜씨가 좋고 처세가 좋다. 다음에 임진, 을사, 갑술, 정묘. 이 사람도 국회의원 이은능이라는 사람인데 역시 갑술 편제가 있어서 말솜씨가 좋더라. 처세가 좋고 뛰어난 머리로 사회활동하며 자기 주장을 충분히 설득해나고 식재 다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운이 아까 말한 대로 목과 어릴 때부터 목은 그 다음에 수운이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 뭔가 하면요. 일주 있죠, 일주. 일주로 봐서는 뭐 그게 좋고 나쁘고 그게 없어요. 장점도 그 단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운 흐름으로 그 사람의 작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주를 볼 때 운을 봐야 되겠나 안 봐야 되겠나. 운을 봐야 됩니다. 운을 안 보고 사주만 막 쳐다보고 하면 또 안 돼요. 사주와 운을 동시에 보고 하려고. 그리고 사주와 또 운을 동시에 보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용신 공부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딱 해야 언제 좋고 언제 나쁘다는 걸 빨리 판단하지. 그리고 사주가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주 상담을 잘 하시려고 그러면 아까 아침에 그 말씀드린 대로 문진법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문진법 사용한 요령은 최근 한 5년 정도의 일을 물어보세요. 최근 5년은 그 사람이 기억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그때 세운을 따져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딱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가늠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추론하고 있는 그 용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거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만약에 이 잘못된 관념에 빠지고 있으면 내가 보는 방식대로 계속 그것만 주장하면은 사주가 하나도 안 보여요. 얼른 수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럼 빨리 돌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이 사주가 내가 보는 뭐 이 사주가 100%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론을 배우시더라도 그 이론을 다양하게 배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 물상도 좀 배우기도 하고, 여러 격국도 배워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통병술도 배워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말하자면 좋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기본적인 문진법 상담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논리 있잖아요.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진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잘못 본 게 다 나타나요. 선생님도 그런 걸 잘 많이 봤어요. 처음에 신약으로 봤는데 이상한 신약으로 봤는데 문진법을 통해서 딱 봐라, 그 사람 딱 보니까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신약은 신약인데 이렇게 보니까 오행이 보면요, 수와 목과 화가 같이 있으면요, 화로 변해요. 네. 그 다음에 금과 수가 있으면은 수 쪽으로 치중하죠. 금생수, 수로 치중할 수 있고요. 그게 수와 목이 있으면 목이 강해지고, 목과 화가 있어 화가 강해지고, 화와 토가 있어 토가 강해지는 거. 그 원리를 우리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무조건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접해 있어야 돼요. 네. 인접,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내가 월지가 묘잖아. 묘고 일에 화가 있잖아. 연에 보니까 사화가 있어. 그러면 사와 오 사이에 묘가 끼 있어. 그러면 거의 불소식에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 화로 보면 돼. 이런 원리를 모르면 전부 다 계속 그다 신약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는 고급 원리예요. 사주를 보는 고급 원리고, 이거는 정말 그 이제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탑에 오르신 분들이 발견해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신약의 그 어떤 거기만 딜레마 빠져가 보면은 안 보이는데 물상으로 봐야 되고, 물상. 그게 물상법이거든. 5와 4 사이에 딱 있으니까 그 불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딱, 불소식이구나 하면 살아봐야 되는 거야. 그 신강이 딱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주를 봤더니 이 사람은 정말 잘 살은 거예요. 금수운에. 잘못했으면 거꾸로 발 뻔했죠. 그죠? 그럼 사주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문지법을 보면서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제대로 받는 건지를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게 공부를 연습 많이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법동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